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인데 기술적 사정으로 다소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부터 1심과 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재량으로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먼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양형 사유를 밝힐 전망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선포문 작성 등 3개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신군부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고민한 내란 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계엄을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불행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 가명 참작 요소가 없다는 점도 사형 구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새해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은 더욱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체포방해 사건을 시작으로 김건희 씨 1심 선고까지 잇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내란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초 1심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입니다. 오는 16일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반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도 먼저 내려지는 법원 판단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5개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재판도 2월 선고를 목표로 새해 첫 주부터 속도를 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9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 측에서도 지난번에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거설명서랑 최종 의견서 준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란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만큼 5일 열리는 재판부터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고인 8명이 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도 마무리 단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선고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재판은 8개로 늘어납니다.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 이적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까지 공판 준비 절차도 줄줄이 시작됩니다. 오는 28일에는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나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청탁 의혹 1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집단 입당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11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구형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재판 중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먼저 끝난 겁니다. 첫 구형에 나선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공권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혐의별로 보면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보, 비아폰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재앙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재앙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란 특검 측 판단은 추정에 불과하고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과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 절차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16일 내려집니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초 최종 변론을 거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의 결론이 다음 달 16일 나올 전망입니다. 진행 중인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일이 지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는 한 달 뒤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 내란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4개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따른 신속결론 방침에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종결된 뒤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란 판단이 나온다면 계엄 당시 부실하게 진행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란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류 재판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1월 결심 공판을 거쳐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